네, 저희 최근 문의 온 질문 중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을 해보더라도 의뢰인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의뢰인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되죠. 신청서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조회했던 사무실에 내방을 하셔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죠. 나한테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내가 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그런 뭐 인감 도장이라든지 이런 필수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요걸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이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어렵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혼소송이나 형사소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소송 같은 거 하면 소장을 내야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관공서든 간에 서류를 접수해야 시작되는 거니까 이혼도 소장을 내야 시작이 되고 민사소송 돈 못 받은 것도 소장을 내야지 시작하는 것처럼 회생도 내가 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혼자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뭐 요 리스트 같은 거 딱 드리고 요것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그 서류만 갖고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신청서 접수.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서류 리스트만 가지고 오시면 신청서를 접수할 거예요. 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빠르게는 하루, 그리고 길게는 14일 사이에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 여러분이 채무가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채권자들이 다들 독촉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독촉이 들어와서 뭐 월급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계좌가 뭐 이제 정지가 되고 압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 빨간 딱지 유체동산 압류가 된다든지 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계속 전화가 온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런 독촉이나 추심 절차가 일제히 다 금지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청서 접수를 하면 대체로 하루에서 14일 사이에 대부분 한 3일차, 2일차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지 명령이란 걸 받아서 내가 독촉이란 걸 다 맡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피곤하거나 귀찮은 일을 이제 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삶을 사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절차로 보정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PD님 혹시 그 보정 서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뭐 서류를 약간 보정해야 된다는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서류를 보정하는 건데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드라마의 이혼 재판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거 보셨죠? 변호사가 나가서 판사하고 막 얘기하다가 자료 뭐 변호사님 자료 더 주세요 하면 저기 이제 피고 쪽 변호사도 뭐 그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증거를 내겠습니다. 원고는 또 반박하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게 이제 재판인데 우리 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에 출석을 안 하잖아요. 이런 출석이 없어요. 출석이 없고 판사 그 회생 담당 재판부가 출석을 시킬 권한은 있는데 주로 출석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재판 중에 나중에 채권자 집회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이제 재판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신청서에 이제 채무자는 이런저런 사유로 채무를 탕감받아야 됩니다 라고 적어냈지만 이제 재판하시는 판사님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왜 그 사람을 채무를 탕감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채무 탕감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반박도 들어오고 법원에서도 궁금한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까 이혼 재판처럼 우리가 법정에 나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말로 설명하고 다음 기일에 서류 갖고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출석이 없는 재판이잖아요. 출석이 없는 재판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보정 권고라는 식으로 보정 명령이라는 식으로 이제 서류 재판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설명을 더 해보세요. 이 채무 사용 내역이 2천만 원 사용하신 게 있는데 이거 어디 사용했는지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보정으로 서류로 날아오는 거죠. 서류로. 원래는 재판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그 서류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그 의뢰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그 채무는 왜 쓰신 거예요? 그때 팔았던 아파트 팔고 나서 담보대출 받고 남는 돈은 어디로 갔던 거죠? 여기서 현금 서비스 500만 원 받으셨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서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서면으로 딱 만들어서 첨부자를 붙여가지고 내는 거예요. 요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보정 권고, 보정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네. 따로 신용카드가 아니니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그런 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 처리가 되는 걸까요? 아,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법원에서 묻지 않는 내용은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말할 필요 없고, 불리한 내용은 절대 먼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계좌 내역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계좌 내역에서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봤는데 현금 서비스 500만 원 받았으면 그 500만 원 어디 썼는지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긁었으면 가맹점 이름 보면 어디에서 긁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마트에서 긁었는지 학원에서 긁었는지 확인이 다 되는데 반대로 현금 서비스 500만 원 받으면 그 어디 썼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또는 집을 팔았는데 담보대출 변제하고 2천만 원 남았다. 또는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그 이제 어디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 사용처를 소명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거 어디 쓰셨는지 이런 걸 제가 물어보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법원에 내는 거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그 채무자가 그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이런 내용들하고 신청서에서 부족했던 서류들 이런 것들을 좀 보정 서류로 만들어서 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보정 권고 절차를 1회에서 3회 정도 제출합니다. 많이 내시는 분들은 7회, 8회 내시는 분도 있고 적게 내시는 분들은 1회 만에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3회 정도 제출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절차인 보정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시 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개시 결정. 그래서 보통 신청 들어가서 금지 명령 받고 그 다음에 보정 서류 두세 번 법원하고 주고받았다. 그 다음에 개시 결정까지 간다. 요게 예전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개시 결정까지 갔었는데 요즘에 법원에서 사건이 좀 밀려 있는지 3개월에서 4개월보다 한두 달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기간이면 개시 결정까지 나고, 그리고 개시 결정 받으면 거의 한 개인회생의 한 업무의 80% 정도는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처음에 서류만 접수를 하면 이후에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요 보정 서류 두세 번 내는 거 사실 이게 전문 거죠. 아까 신청서 낼 때 서류 한번 주시고 보정 서류 두세 번 할 때 저희랑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설명 한두 번 들으시고 이제 서류 주시면 그거 내면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개시 결정 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는 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채권자 집회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법원의 재판이란 건 항상 절차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원고한테 말을 할 기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한번 줬으면 그 반대쪽에 있는 피고한테도 말할 기회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쪽에서 서로 자기 의견을 한 번씩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걸 회생제도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도 내가 힘들고 변제하기 힘드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탕감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무슨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카드사에게도 그걸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채무 탕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사람을 왜 탕감해줘야 됩니까? 더 갚으라고 하세요. 저 사람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쪽에도 절차권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채권자 집회기일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론상 이렇다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채권자 집회기일에 갔을 때 실제로 그 금융사나 은행사나 카드사나 캐피탈 사이에 직원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가시고 끝나는 절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가 법인 회생을 진행하면 그때는 금융사 직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법인 회생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개인 회생에서는 뭐 채권자가 금융사 채권자가 나와서 크게 이익을 잘 나오지도 않고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옆집에 홍길동 씨한테 돈을 빌렸다거나 내가 개인 자영업을 하면서 거래처 김 사장한테 물건이나 돈을 받고 못 갚았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 사람도 그 사전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의 신청은 저희가 이미 답변서를 다 제출해서 이게 이제 저 사람 이의 신청도 이제 뭐 채권자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타당하지 않고 우리 채무자의 채무는 탕감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미 다 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채권자 집행기일에 가셔도 크게 이제 부담을 느끼실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채권자 집행기일 갔다 오시고 나면 이제 곧이어 바로 이제 변제 계획안 인가가 됩니다. 인가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3년 변제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께서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시기는 인가 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시 결정 때예요. 이때부터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께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무실 오셔가지고 필수 서류 뭔지 요거 설명 듣고 그 서류 갖고 와서 신청서 제출한다. 아까 이혼 소송의 예를 들었죠. 이혼 소송 소장 제출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개인회생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시작되니까 서류 갖다 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장만 낸다고 재판이 바로 다음날 끝날 리가 없겠죠. 원고 피고의 판사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날아왔다 이렇게 저희가 연락드리면 그 법원에서 특별히 궁금해하는 부분 또는 채권자가 특별히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인들 앉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서류를 만들어서 첨부 서류해서 보내버리면 이게 두 번째 보정 서류 제출하는 절차가 되고, 세 번째는 보정 서류 제출하고 개시 결정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채권자 집회에 한번 가시면 된다. 다만 이론상 채권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기에 와서 뭔가를 소란을 피운다거나 문제를 삼는 채권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한번 갔다 오시면 된다. 요 갔다 오시고 나면 바로 인가받고 이제 그 기간만 지나시면 여러분의 면책까지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청서 제출, 보정서류 제출, 채권자 집회 한번 갔다 온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개인회생 절차 세 가지로 압축해서 알려드렸고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다른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